연예계 빛나는 스타들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이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면서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3위는 김아중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밀과 논란의 연속? 김아중은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톱스타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이름은 단지 연기력뿐만 아니라 미모와 스타일로도 오랜 시간 주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아중의 성공적인 커리어 뒤에는 충격적인 논란과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끝없는 의문과 호기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화려한 인생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아중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주연을 맡아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S라인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광고계와 방송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이 너무 극적이었던 탓일까요? 대중은 그녀의 급부상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방송국의 유명 PD라는 사실은 그녀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스폰서를 통해 성공을 쟁취했다는 루머는 그녀의 경력 전반을 따라다니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김아중은 과거 여러 매체에서 스폰서와의 관계에 대한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2009년 한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그녀는 성공을 위해 스폰서를 만났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연인 관계였던 한 배우는 그녀는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김아중은 이를 부정하며 대중 앞에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드라마 별난 남자 별난 여자에서 함께 작업한 배우 주원과 열애설에 휩싸였고 미녀는 괴로워 촬영 당시 김용화 감독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두 사람이 촬영 중 묘한 기류를 유지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성공 이후 김아중은 더 이상 작은 중소기획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소속사로 이적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이를 두고 대중은 그녀가 성공 뒤 스폰서를 새롭게 찾았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아중은 이에 대해 나는 연애를 한 적이 없다. 열애설이 없었던 것은 연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방송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해 침묵을 깨지 않고 꾸준히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42세가 된 김아중은 여전히 탄탄한 몸매와 화려한 외모를 유지하며 드라마와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힘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아중의 이야기는 단지 논란과 의혹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강한 여성으로 대중의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는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김아중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 여전히 한국 연예계의 중심에 있는 독보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배경이었다. 연예 기획사 대표 강 씨가 그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이후 이들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성매매와 미국 원장을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위는 배우 김정민입니다. 때 대한민국에서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배우 김정민.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모 뒤에는 믿기 힘든 사기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커피 스미스 대표 손태영과의 관계에서 약 20억 원 상당의 금품과 지원을 받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돌연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에 분노한 손 대표는 김정민을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이 이전에도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협박을 받아 손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과정에서 그녀의 이혼 사실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남성과의 관계도 폭로되었습니다. 국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3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대중들에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공방 이후 김정민은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요가 강사와 DJ 활동에 전념하며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때 대한민국의 청순한 아이콘으로 사랑받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1위는 진아지. NA는입니다. 진아지. NA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소개팅 형식의 만남이라고 들었으며 당시에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강 씨는 징역 1년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진아지. NA는 모든 방송국의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살아가던 화려한 삶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스타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진아지. NA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그는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그 안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던 개인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빠르게 증오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가수 진아지. NA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하며 그것이 없을 때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진아지. NA의 잘못된 선택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이 이야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진아지. NA의 과거와 스캔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충격적이며 한때 화려했던 스타의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여자 연예인 스캔들은 연예계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돈과 섹스를 통해 명성과 성공을 취하려던 이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연예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은 더 이상 화려한 외모와 스타성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와 도덕성을 지닌 연예인을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연예계에 빛나는 스타들이 숨기고 있던 어두운 비밀.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연예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속에서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발산하며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가 뜻밖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며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를 파헤칠 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위는 손태영입니다. 한 화장품 광고를 통해 신비스러운 외모와 분위기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손태영은 무명 시절 없이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후 CF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이어가던 그녀는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알렉스와 호흡을 맞추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풋풋한 이미지와는 달리 곧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손태영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논란에 휘말린 계기는 신현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배우 신현준과의 결별 이후로 손태영이 지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과 신혜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불씨가 커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촬영 중이던 손태영이 이 소식을 듣고 신현준에게 문자로 따지자 신현준이 주영훈이랑 친거냐?
라는 황당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옆에서 본 손태영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 딸의 연애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하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그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깨졌고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손태영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 손태영에게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다라며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며 우연이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어조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음정희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음정희는 드라마 파일럿과 한지붕 새 가족 등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조개는 한때 음정의 보조개 성형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그러나 화려했던 그녀는 단 7년간의 짧은 연예 활동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돌연 유학길에 올라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갑작스레 은퇴와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배인순 작가의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 밝혀집니다.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배인수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 회장의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출간된 그녀의 책은 당시 톱스타들과 최 회장의 충격적인 관계를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니셜로 등장인물을 표기했지만 묘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음정희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절정의 여배우 어가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대목이 바로 그녀를 암시하는데요. 소설은 기존 섹시 스타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던 최 회장이 청순미와 색다른 매력을 겸비한 어에게 빠지며 아내 배인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사모님 자리에 오르려던 음정희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여행을 즐기던 그녀는 최 회장의 마음을 빼앗은 아나운서 장은영에게 자리를 내주며 결국 최 회장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정희는 재벌 회장 3호라는 신분 상승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3위는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 살아남은 배우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함께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심은하는 청순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중 불미스러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심은하와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제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내용은 동거설이었고 심은하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사진 속 편안한 복장과 친밀한 분위기는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거 시점의 심은하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은하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청순한 방송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괴리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은하의 과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고 대중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몰락한 톱스타의 모습에 그녀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를 구원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심은하를 겨냥하던 비판을 멈추고 김일성 사망과 그 원인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심은하의 논란은 점차 잊혀갔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순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판무파탈 매력을 발산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2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김정민입니다. 정민은 귀여움과 청순함을 겸비한 이미지로 연기보다는 예능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았지만 커피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과의 스캔들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협박, 금전거래,
그리고 사생활 노출 위협까지 얽힌 복잡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태영 대표는 연애 과정에서 김정민에게 제공한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녀의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이에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와 금전적 관계로 인해 대중은 이들을 단순한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스폰 관계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국법적 공방 끝에 손태영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 과정에서 김정민이 밝힌 과거 관계와 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민은 손태영 이전의 8살 연상의 전 남성과 사귀었고 이 전 남성이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후 김정민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정민은 이 문제를 손태영 대표가 대신 해결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전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손태영 대표 역시 김정민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10억 원의 금품과 전 남친에게 대신 갚아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이를 위해 김정민의 사생활 동영상을 들먹이며 또다시 협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 차례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던 김정민은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오히려 손태영을 법적 대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로 인해 손태영 대표는 법정에서 패배했고 김정민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김정민은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복귀하며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꽃뱀이라는 오해로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정민은 단순히 나이 많은 남성을 사랑했던 연인일까요? 아니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일까요? 다는 각자의 몫입니다. 1위는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음료 광고 1호 부족할 때를 통해 데뷔하며 청순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앞세워 단번에 주연급 여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임자 있는 남자들과 얽히는 스캔들로 더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륜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정은채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연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일본 언론에 의해 단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10시간 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불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카세료는 당시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유이와 동거 중이었으나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는 불륜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정은채는 한국에서 더 큰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이었죠. 정준일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고 팬들은 정은채를 그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은채가 그의 내연녀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뒤흔든 불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룸살롱을 비밀리에 오가다 발각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문 한 방에 그들의 은밀한 활동이 드러나고 말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한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패로 돌아갑니다. 혼자서만 걸렸다면 상황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동료마저 끌어들여 모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이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자 연예인 TOPO는 스캔들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5위는 강인입니다. 강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질투 많은 남자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잘 알려진 그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양측이 화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사건의 복잡한 내막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 언론이 보도한 장소는 신사동의 주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장소는 노동 지역의 룸살롱이었고 이는 후에 한 매체를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장소의 정정은 사건의 원인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강인은 주점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 장소가 룸살롱이었던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인의 여자친구라 주장한 피해 여성은 노현동의 유흥업소 소풍에서 영심이라 불리는 인기 많은 에이스급 종업원이었습니다. 강인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지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지명을 많이 받으면 다른 방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이는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연애 감정을 유발하려는 일종의 관리 전략이 되었습니다. 강인도 그런 손님 중 한 명이었고 그 결과 매일 소풍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사고로 그룹에서 퇴출되고 경제 상황도 예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매출을 늘리지 못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인에게만 의존하던 영심은 수입이 줄자 다른 방의 손님들을 동시에 받는 더블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영심이 잠깐 다른 방에 인사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지 않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인은 영심에 대한 연애 감정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고 결국 영심이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영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인은 영심의 너그러운 태도 덕분에 훈방 조치만 받았지만 이후로는 다시 소풍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위는 이혁재입니다. 이혁재는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리며 연예계에서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 회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자상한 아빠로서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혁재는 클럽에서 2차례에 걸쳐 음주 가무를 즐기며 첫 번째 클럽의 여종업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후 두 번째 클럽을 방문했을 때 그 여종업원을 다시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이미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지 못하고 업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 그 여종업원이 실제로는 퇴근하지 않았으며 그를 피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실망과 화가 치밀어 올라 업소 매니저와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온 자상한 아빠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과도하게 나온 술값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이혁재가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혁재는 수년 동안 공들여 쌓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3위는 김래원입니다. 김래원은 연기로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의 나쁜 손 연기가 단순한 연기 이상임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에게 능글맞고 다소 과감한 행동을 하는 인물을 연기했으며 이 때문에 실제 인격과는 별개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청담동의 유명 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김래원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에서 한 20대 여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종업원이 김래원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종업원에게 심각한 타박상과 찢어진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김래원은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래원 측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명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실제 몸싸움은 소속사 관계자와 여종업원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김래원은 단지 상황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날의 회식 자리는 소속사 직원들이 김래원을 설득하여 만든 자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래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실제 행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대중의 비판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김래원은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명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위는 박유천입니다. 2016년 6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변기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고소인 어 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씨는 기자회견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라 해도 성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하며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유천에게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에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결국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세금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더했습니다.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위는 탁재훈입니다. 탁재훈은 한때 개그맨 김용만과 함께 2013년 대규모 도박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전인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카오에서 엄청난 규모의 원정 도박을 조사하면서 탁재훈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과 이수근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수사관에게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탁재훈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그의 룸살롱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상상플러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운동장, 놀이터, 사무실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강남의 유명 룸살롱들의 이름에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드립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발언이 룸살롱을 지칭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는 총각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된 룸살롱 방문이 습관이 되어 결혼 후에도 계속됐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룸살롱을 방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를 마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탁재훈의 이러한 태도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